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80주년 광복절에 전국에 사찰해서 33번의 타종으로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10월에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앞서 자체적인 불교 인구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가 제31대 주지 후보로 현 주지 원경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원경 스님은 4연임을 확정했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내함자인 성수함의 차고가 무너지며 차량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봉은사 생전예술제가 국가무형유산이 된 가운데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오랜 노력과 정성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대표성과 학술성을 공인받기까지 스님이 기울인 10년간의 노정을 살펴봤습니다. BBS의 일본 관월당 환수 현장 방문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으로 완전한 환지 본처를 위해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맞아 회원종단 소속 전국 사찰에서 33번의 타종으로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앞서 종단 차원에서 불교 인구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한국불교 종단협회 소속 전국 사찰에서 울려 퍼졌던 33번의 타종이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80주년 광복절에 다시 울려 퍼집니다. 광복절 당일 기념법회와 공동선언문 낭독 등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며 국민화합과 평화통일, 국태민안을 기원합니다. 33 관세음보살님이 33,000세계에 나투어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국태민안의 기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진각종 통위원장 능원정사 등 주요 종단 대표들은 제2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1만 2천 봉우리마다 불보살이 상주한다고 여겨온 한국불교의 성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남북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불교계가 적극 나서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성지이자 민족의 영산인 그 금강산이 국제적으로 재조명된 것을 계기로 우리 불교계가 먼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협력을 이끌어서 경색된 우리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5년 만인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앞두고 과거처럼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잘못된 인식을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국 사찰 신도수 현황 조사에도 나섭니다. 소속 사찰 교단이면 추번 기준에 신도수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면 아마 우리 종단에 도움이 될 거고,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전문가들에게 의뢰해갖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걸 통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아주 근사치에 가까운 글자들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불교적 지혜를 모으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오는 11월에 개최하고, 이에 앞서 오는 10월 북경 광제사에서 열리는 제25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회의에 참석합니다. 더불어 올가을 금강산에 이어 불교 성보가 가득한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에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열왕공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의 마음을 모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말 APEC이 정상회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곳에 열왕공 마해불이 사부대중의 지지와 동참으로 본래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연내 복원을 목표로 해서 모의 실험이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요청을 드립니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제1차 청소년 교류대회와 제17차
한일불교 여성교류대회 개최의 건 등을 안건 상정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한국불교는 33번의 타종으로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불교 성보가 가득한 금강산과 경주에서 남북과 세계인의 마음을 모으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덕숭 총림 수덕사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덕사는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산내암저 선수암의 차고가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고 정해사로 오르는 길이 유실됐습니다. 또 경내 곳곳에 배수로가 막히고 일부 소나무가 부러졌습니다. 수덕사의 말사들도 피해가 컸습니다. 서산 계심사는 대웅전 앞마당이 물에 잠겼으며 천장암은 산사태로 사찰의 전기와 물이 끊어졌고 일락산은 진입로에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수덕사 관계자는 사중 곳곳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최대한 빠르게 복구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곡사도 경내 앞 하천에 물이 불어나 수위가 높아졌으며 진입도로에는 토사가 밀려들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면에는 애정과 끈기로 꿋꿋이 전통을 지켜온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정성이 있습니다. 조계사 주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건데요. 원명 스님을 최유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데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역할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계사 주지 시절부터 생전예수제에 관심을 가져 세미나를 열고 책을 펴내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고 봉은사 주지로 부임한 뒤에도 장원물 복원과 학술 자료 수집, 시연 준비 등 전승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의 가치를 공인받기까지는 10년 남짓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통 장원물 복원과 의뢰 구조 정비, 자료 수집, 시연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까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돼가지고 그래 못하고 나는 그래도 조계사에서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조계사에서 중간에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총무장 스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다 도움을 줘서 그 힘을 거기에 힘입어서 아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나긴 노정의 결실을 맺은 데는 다른 사찰에서 지내는 생전예수제와는 차별화된 점이 꼽힙니다. 의뢰에만 중점을 둔 다른 사찰들과 달리 봉은사는 생활 속 육바람의 실천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술도 안 먹고 그 기간 내에 열심히 계행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 화나는 것도 참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기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그 스스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육바람의 실천 수행 이것을 저희들은 특징을 잡고 있어요. 이제 원명 스님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비의식과 바로공양 등을 국가무형유산으로 보존하자는 겁니다. 국가유산으로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그걸 지키게끔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국가에서 보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의례의 본질을 지키려는 한 스님의 지고지순한 정성은 불교 전통문화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계기이자 한국 불교의 미래가 향할 목표임을 보여줬습니다. BBS 뉴스 최일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31대 주지에 현 주지 원경 스님이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사연임을 확정한 원경 스님은 지역 포교와 불교 활성화, 승려 노후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성관이는 오늘 오후 경내 관음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 후보에 원경 스님이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인단 167명 중 156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원경 스님이 87표로 과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후보인 재민 스님 65표, 해룡 스님 2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원경 스님은 마곡사 주지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당선 소감에서 다가가고 나누고
실천하는 마곡사로 제31대 마곡사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지역 포교 활동, 지역의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승려 복지 문제에도 좋은 프로젝트를 짜서 많은 스님네들이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원경 스님은 선거 공약으로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수행관 건립 추진과 승병장 영규대사 묘역 주변 성역화 추진, 사찰재산 미불용지 찾기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금호원을 비롯해 남은 불사를 차질 없이 완성하고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숨쉬는 도량, 불법을 널리 전하는 중심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에 나선 다른 후보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궂은 날씨에도 선거에 참여해준 모든 스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신 사후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경 스님은 지난 재임 기간 마곡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켰고 5층 석탑과 사천왕상을 각 국보와 보물로 승격시키는 등 마곡사 문화재 승격과 산내암자인 대원암 복원, 모문강 개원 등을 이끌었습니다. 또 상원암 복원과 학인스님 장학금 지원, 대학 불교 동아리 활성화와 청소년 포교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공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원경 큰스님과 함께 그 신도회를 더욱더 알차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경 스님은 진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91년 범어사에서 자원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마곡사 공주 포교당과 천안 성불사 주지, 13대에서 15대 중앙 종회의원, 천안불교 사업연합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마곡사 주지와 사회복지법인 마곡 이사장, 대전경찰청 경승지단장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불교의 참선에 기반을 둔 현대식 수행인 선명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전국의 사찰 30여 곳에서 조만간 시작됩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어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2층 교육관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 지도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전국의 각 사찰 지도자와 실무자 스님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사찰 30곳은 휴가철인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공식적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조계종은 앞으로 사찰 음식과 차, 예불과 산책 등 사찰 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를 넘어 선명상 실천과 이론을 함께하는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생물학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장에 임명된 허민 신임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우리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민 청장은 어제 대전 국가유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AI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 국가유산청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며 AI와 문화유산을 결합하는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허민 청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의 물꼬를 문화와 역사유산의 공유를 통해 다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북한의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는데 불교계에선 2007년 신계사 복원의 사례처럼 문화유산을 활용한 남북 간 교류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의 일본 관월당 환수 현장 방문을 전해드리는 유리광색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0년간 일본의 고찰 고토쿠인에 있었던 관월당은 과거 우리 불교계의 노력으로 환수운동이 시작돼 일본 스님의 결단으로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건물은 돌아왔지만 완전한 환지본처를 위해서는 관월당의 원래 명칭과 위치, 성격이 규명돼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대불도가 새겨진 돌기둥 옆으로 이어진 텅 빈 공간은 최근 한국으로 돌아간 일본 고토쿠인의 관월당이 있었던 터입니다. BBS가 환수 이후 처음으로 찾은 이곳에서 원래의 이름을 잃은 조성 건물,
관월 땅이 100여 년간 관음보살상을 봉안하고 기도처로 활용돼 왔습니다. 15년 전 조계종단이 노력했지만 한 차례 무산됐던 관월 땅의 기환은 소유자였던 고토쿠인 주지 사토 다카오 스님이 오래전부터 한국에 돌려주겠다는 뜻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관월 땅 환지 본처는 10여 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5월 일본으로 돌려보내야만 했던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과 대비되며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私が住職に就任した20数年前に私はこの建物をなんとか韓国にお戻しできないかと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韓日国交正常化60周年を迎える今年、この価値ある文化財の観月堂をこの故地にお戻しできることを大変嬉しく思います。 관월 땅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맛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월 땅이 경복궁 같은 궁궐 안에 있었던 건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확한 위치나 건물 용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내부 장식의 구름 모양과 만자문 등 궁궐 단청 특유의 문양과 색채를 지녀 건물의 높은 위상을 추측할 뿐입니다. 관월 땅은 비교적 간결한 목가구 구조 속에서도 화려하고 격식 있는 의장을 추구한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건물의 원래 명칭이나 배양 인물,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이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국내 문화유산이 해외로 반출됐고 건축물의 부자재 역시 흩어져 흔적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건물 전체가 돌아온 건 의미가 남다릅니다. 해체와 운송 비용을 전액 부담한 고토쿠이는 관월 땅 보존과 한일 양국 간 문화유산의 확술 교류를 지원하는 별도 기금을 마련해 기부할 의사도 전했습니다. 관월 땅은 일본 사찰의 불신과 양심으로 비운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한일 우호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지 스님께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가져왔으니 우리 비용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일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정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 5천여 점의 부재로 해체돼 돌아온 관월 땅이 역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본래 장소를 찾아 그야말로 완전한 환지 본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불교계의 염원이 결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부산 해원정사가 관내 소외계층의 백미를 보시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했습니다. 해원정사는 그제 경내에서 연제구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을 갖고 백미 2,000kg을 부산 연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해원정사 주지 인호 스님과 주석수 연제구청장, 전현수 연산 종합사회복지원장 등 사회복지법인 해원과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탁한 백미는 거제동과 연산동 등 군내 12개 동을 포함한 총 14곳에 골고루 전달됐습니다. 해원정사와 사회복지법인 해원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과 명절 등을 맞아 연제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백미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BBS 청주불교방송이 그제 법주사 전법회관 법당 개원과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증명법사인 법주사 율주 무상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 BBS 청주사장 현진 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이곳 불교방송 법당이 우리 지역 사찰과 또 시민 불자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광자나 또 법회를 개설해서 이름 그대로 전법회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청주 지역에 전체적으로 강의를 1년 내 좀 쉬지 않고 강의를 또 좀 운영을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불심을 좀 심어주고 부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반드시 마련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BBS 청주는 같은 날 제5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심사주지 무경스님과 능인정사 회주 법원스님을 신임운영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